안녕하세요. 2023 기파랑문회원 중등 온라인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확하게 시작되는 우리 기파랑 중등의 내신 설명회인데요. 오늘 내신 설명회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게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제 사진이 이제 등장하네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접니다. 예, 제가 저예요. 좀 옛날 사진이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라는 점. 저는 이제 최용훈 대표라고 하고요. 서강대 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강의를 쭉 했었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국풀교육 기파랑문회원의 총대표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BS와 강남 인강에서 국어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국어 강의를 거의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국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들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뭐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문해력이라는 게 지금 이제 화두고 우리 기파랑 문회원이 그 문해력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문해력의 향상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내신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내신 하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 고등학교도 내신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내신이 없긴 하지만은 초등학교는 그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잘 볼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기파랑문회원 니네만의 내신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기파랑 문회원은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교재도 특별하고 프로그램도 특별하고 굉장히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너네 내신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게 특별하며 남과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긴 한데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앞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니까 다소 좀 힘들더라도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들으면은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기파랑문회원 소개 간단하게 해야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기파랑문회원은 기파랑이라는 것은 물결, 파랑, 한마디로 그 파도,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이고요. 문회원은 문해력을 기르는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키는 학원이 바로 우리 학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기파랑 문회원이라는 우리 학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로고를 한번 보시면은 물결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도가 확 일어나죠. 그렇죠? 파랑이 확 일어나면서 아이의 얼굴이 딱 탄생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저 로고가 아이의 얼굴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주 예쁜 아이의 얼굴이 문해력이 완성되면서 아이가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로고예요. 그렇죠? 예, 저런 로고의 뜻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문해력이 뭡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뭐예요? 문해력이라는 거는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글을 잘 읽고 이해한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 규정을 하자면은 문해력이라는 것을 우리 기파랑 문회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쉬운 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 글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워야 돼요. 글이 쉬운 글은 뭐 누구나 이해하는 거라면 문해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소 어려운 글인데 빨리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내는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문해력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나아가서 이 문해력이 결국 국어 성적뿐만 아니죠. 사회 성적, 과학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그리고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문해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해력, 최종적으로는 수능, 국어의 비문화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문해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니?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속독, 빨리 읽는 연습. 예, 빨리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문해력이 향상되나요? 보통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빨리 푸는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웃기죠. 그렇죠? 걔가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 자체가 느린 건데 그냥 빨리 읽는다? 그런다고 해서 내 문해력 자체가 막 향상될까? 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방식 자체가 좀 잘못 접근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독, 많이 읽어. 무조건 많이 읽어. 굉장히 도움되죠. 많이 읽는 거. 많이 읽을 수 있는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많이 읽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읽지 않고 빨리빨리 그냥 많이만 읽어요. 이른바 뭐 양치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내가 어려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예, 건성건성 많이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성건성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국어 성적은 안 나와. 이거는 걔가 글을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지 않고 줄거리만 파악하듯이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나중에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를 정확하게 했다면요, 나중에 국어 성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문학이나 문법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비문학 같은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은 알죠? 예, 바로 뭐냐?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읽는 속도 자체는 학생들마다 편차가 거의 없어요. 이해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읽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이해하는 속도가 차이 나요. 그래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읽는 정독을 해야 되고, 근데 한 번 읽어서 어려운 글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걔는 이제 졸업해야죠. 하산해야죠. 걔는 천재입니다. 대부분 한 번 읽어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글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독을 하면서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반복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 정도 레벨이 오면은 한 번만 쓱 읽어도 내용이 90%, 100%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글이 어려워서 대여섯 번씩, 10번씩 읽었을 거예요. 반복해서 정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문해력은 향상이 된 거예요. 이 정독과 반복의 과정 속에서는 결국 뭐가 있게 됩니까? 사고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 문해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어휘라든지 뭐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이죠, 어느 학원을 가나 어느 교재를 보나 다 있습니다. 그냥 과정 중에 어차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과연 하냐는 거예요. 그냥 책을 그냥 읽든지 대충 그냥 문제를 풀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애들은 그냥 뭐 강의, 뭐 인터넷 강의 이렇게 듣고 학교 강의, 학원 강의 듣고 그다음에 문제 그냥 풀고 뭐 단어 외우라니까 그냥 외우고 이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걔가 어떻게 이거를 왜 하겠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걸 왜 해요? 굳이 보기도 싫은 글을 정독하고 반복하고 사고하면서 읽으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고?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죠. 성인들도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 기파랑 문해원에서는 이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약, 우리 중학교 1학년 총균세라는 책을 요약시키잖아요.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균세를 건성으로 속독, 다독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고 조금 읽어도 요약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읽으려고, 정독하려고, 반복하려고, 사고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요약을 시키는 겁니다. 지문 분석, 문제 분석을 시키고 또 명제 판단을 시키는 이유가 전부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글을, 긴 글은 힘드니까 다소 짧은 글을 정독, 반복, 사고하다 해라 라는 게 바로 우리 기파랑 문해원의 이제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요약과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과 명제 판단이라는 우리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국풀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국풀학습법이라는 거는 국어 풀이 과정의 준말인데 이 학습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파랑 문해원이 바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우리 학습 철학을 이해해야지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많은 그 내신 프로그램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국풀학습법이라는 건 그럼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저작권자입니다. 국풀학습법에. 자, 국풀학습법. 자, 국어라는 게 우리말이라서 더 어려워요. 우리말. 근데 우리말이라서 더 어렵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애들이. 예, 국어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방법을 그냥 책을 많이 읽어. 근데 책만 많이 읽으면 그 아이가 읽는 책이 말이죠. 나중에 그 아이가 풀게 되는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의 지문보다 그 책이 더 쉽습니다. 예, 나중에 수능 때 보는 비문학 지문 있잖아요. 그 아이가 보는 책보다요, 그 지문이요,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수업을 들어. 그냥 수업을 듣는다는 건 그냥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문제 풀라? 그럼 뭐 그냥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발적으로 정독과 반복과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아니 수학 공부하기도 바쁘고 영어 공부하기도 바쁘고 과학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국어 따위를 우리말인데 뭐 얼마나 그냥 수업 듣고 문제나 풀면 되고 그냥 책이나 가끔 하나씩 읽으면 되는 거지 뭘 특별히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근데 이 국어라는 걸 말이죠. 수학과 영어 과목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과목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평가받는 대상입니다. 수학, 영어처럼 4% 이내가 들어가야 1등급 받는 거예요. 국어도. 하나의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학, 영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학은 뭐가 중요해요?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학에서 우리가 개념 수업을 들으면 공부한 거예요. 개념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집에 가서 뭐예요? 풀이 과정을 내가 써볼 때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개념 수업을 듣고 풀이 과정을 쓸 때 향상되는 게 수학이에요. 맞죠? 국어도 개념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푼다? 그것만으로 실력이 향상될까요? 풀이 과정을 쓰지 않잖아요. 국어는. 영어.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석할수록 정답에 근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처럼 국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라고 적당히 읽고 그냥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어 어떻게 하느냐.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해야 되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주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풀이 과정을 쓰면서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어 풀이 과정입니다. 왜 이걸 시키는 이유는 바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국풀 학습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 막연합니다. 우리말이야. 어떻게 하지? 그냥 수업 듣고 그냥 문제 풀고. 그렇죠? 지금 문해력 공부한다고 시중에 문해력 문제집 사가지고 그냥 문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지문 쓱 읽고 5문제 정도에서 한두 문제 틀릴 거예요. 그렇죠? 해설지 보고 넘어가고. 이게 문해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과연 애들이 정독, 반복, 사고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독, 반복, 사고 훈련이라는 것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되면은 그 아이는 혼자 공부해도 되는 아이죠. 대부분은 쉽지가 않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풀 학습법을 통해서 이 전독, 방법, 사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풀 학습법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기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지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저런 지문들을 한 번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런 지문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하기 위해서 이 국풀이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풀. 이 국풀의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게 국풀이에요. 단순하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가서 그냥 3번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풀을 하게 만들면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문제 1번 체크해요. 맞았어. 그럼 기분 좋아서 동그라미 탁 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맞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예, 저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 과정, 바로 요 국풀이라는 풀이 과정에 따라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요 국풀이라는 것은 저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 과정에 따라서 이해를 했는지를 돕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독하고 반복하고 사고하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국풀이라는 것이고, 요것을 만드는 게 바로 저희 기파랑 문해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문해력을 향상시키는지, 그 학습 철학이 바로 국풀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독하고 반복하고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트레이닝시켜서 문해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 예, 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자세한 우리 기파랑 문해원의 정규 프로그램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국풀 검색하시면은 국풀 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파랑 문해원 중등 설명회, 초등 설명회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파랑 문해원 정규 프로그램에서 교재를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걸로 하시고, 오늘은 내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내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기파랑 문해원은 내신 수업의 흐름이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사와야 됩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면서 매년 사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올라가도 매년 사는 겁니다. 학원 다니니까 학원에서 다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수와 평가 문제집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예, 학교 선생님이 다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정확하게 내가 암기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파랑 문해원은 내신 기간에 쉬는 게 불가능해요. 예,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 기파랑 문해원의 내신 수업은 말이죠, 정규 수업의 연장입니다. 정규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됩니다. 내신도 정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 내신이 그냥 단순히 중학교 때 내신 성적만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고등학교 내신까지도 대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서 우리가 내신 대비 수업에서 쉬고 내신만 보고 올게요라는 것은 우리 학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 중등 내신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중등 내신만 바라보면 혼자 해도 돼요. 예, 혼자 해도 뭐 90점, 100점 나옵니다. 출판사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전 4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3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국어 시험 보기 전날 직전 대비 한 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주 1회 수업을 보통 하니까 이렇게 내신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추워가지고요. 네. 아, 춥네. 네. 좀 늘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등 내신과 이제 고등 내신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일단은 중등 내신의 분량, 범위는 적어요. 중등 내신은. 예. 고등 내신은 범위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많냐? 뭐 많은 학교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한 학기 내신 범위에 뭐 문학 작품 100개 막 이렇게 넣어버리고, 뭐 시험 문제 뭐 모의고사 봤던 거 뭐 2개, 3개 이렇게 넣습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많아요, 고등 내신은. 예, 그러니까 중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등은 쉽죠, 시험이. 예, 고등은 어려워요. 예, 왜? 뒤에 나오지만 고등은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이 상대평가니까 문제, 어려운 문제를 안 섞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상대적으로 4%, 7%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도 중등은 거의 교과서에서 나오죠. 고등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 작품에서 많이 나와버립니다. 교과서 외 작품. 내가 처음 본 작품들이 쏟아집니다. 고등에서는. 중등 내신은 개념을 이해했냐 정도만 물어봐요. 고등에서는 그 개념을 처음 보는 작품이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 방향은 그냥 암기만 달달하면 돼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수능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작품과 보기에 제시된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문제까지 나아갑니다. 예. 중등은 절대평가를 하는데 고등은 상대평가를 하죠. 이걸 지금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뀌든 안 바뀌든 어쨌든 고등 내신에서 1등은 받아야 되잖아요. 2등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등 내신은 중학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중학교 내신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에 갑자기 가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진 범위, 처음 보는 작품들,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 수능형 문제, 게다가 상대평가까지, 예,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중등 내신이 아니에요. 고등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 내신을. 우리는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중학교를 준비하는 거죠. 중학교 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중2, 3 때 내신을.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을 안 할 거고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도 할 필요 없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하는,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내신을 우리가 포기하고 중2, 3, 고 1, 2, 3을 내신을 포기하고 간다? 그러면 걔는 그만큼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능은 아직 멀리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코앞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공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수능으로 대학 갈 수도 있죠. 내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수능으로 갈 거니까 난 내신 포기할게. 이런 얘기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중2, 3 때 고등 내신을 한번 내가 준비해 본다는 생각으로 마치 고등 내신처럼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 게임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해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고 1, 2 때 내신을 준비하면은 내신 성도 잘 나오고 또 설사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신 때 공부했던 그 내공이 어디 가겠어요, 그게? 그 지식이 어디 딴 데 떠나갑니까? 수능과 내신은 완전히 분리된 시험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에 기반한 시험이 수능이죠. 물론 수능에서는 보다 수능적인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출제를 되지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을 그냥 100점 맞으려고 공부한다라고만 한다면 분량도 적고 쉽고 교과서에서 나오고 그냥만 공부하면 되고 암기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게 목표라면 쉬워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힘들 겁니다. 굉장히. 고등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우리가 기파학문회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기파학문회원은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오는 학원이죠. 저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기파학문회원의 포지셔닝은 상위권 아이들의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하위권이라면 현행이 중요해요. 현행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기파학문회원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이제 고등 내신을 바라보고 중등 내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신 기간에 기파학문회원은 휴원 못합니다. 그냥 저 혼자 할게요. 혼자 해도 90점 나와요. 중학교 내신에서 90점 나오는 거 크게 관심 없어요. 예,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내신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학교 내신은 잘 나오겠죠. 중학교 내신도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파학문회원의 내신 목표는 일단은 스스로 내신을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려면은 그냥 학원 가서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이 풀라는 문제 푸는 거 정도만 가지고는 1등급 안 나옵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내신을 계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신 공부를 설계했을 때
학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나 자료는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은 나예요, 나. 내가 완전히 계획과 설계를 끝내고 추가로 학원 선생님의 수업을 추가로 듣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신 절대 1등가 안 나옵니다. 예. 이 자기주도적인 내신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요게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중학교 때. 예. 두 번째,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기본이야. 이거를 처음 보는 작품에,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이나 글에다가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길러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낯선 지문이나 작품들을 읽어내는 힘, 처음 보는 거를 읽어내는 힘, 이걸 길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르면 고등 내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때, 이제 중1도 뭐 2025년부터 이제 내신이 생긴다고 해요. 중3 때 한번 빠지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기파학문예원의 출신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 우리 다 했던 건데 학원에서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고차원적인 문해력이죠. 이거를 갖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내신 첫 번째 시스템은 예습이에요. 예, 보통 우리 아이들이 내신 수업이다 그러면 일단은 가방 메고 떨렁떨렁 가서 선생님 수업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막 수업하죠. 야, 이 개념 뭐야? 막 설명해 준 다음에 자, 이제 문제 풀어와 하면 이제 집에서 문제 풀어오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이죠. 우리는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작품을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해 와야 돼요. 이른바 능동적인 학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선생님, 배우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내가 혼자 해와요? 자습서나 교과서 등을 가지고 내가 혼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을. 아예 힘들지만, 예? 선생님이 도와주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하겠죠. 수업 시간에 뭐예요? 주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주로 빈칸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예습을 잘해왔는지, 또 복습을 잘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해설 수업을 하죠. 해설 수업. 그래서 애들이 분석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이 저희가 주 1회 3시간 반인데 마지막 1시간 반 정도 동안 자기주도학습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간 반 수업에서 그냥 내리 칠판에서 막 수업하지 않아요. 칠판 수업 뭐게 중요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우리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내신 설계를 하고 학습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자기주도학습 평가가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려 절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시간 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이 이제 끝나거나 주중에 미진한 우리 친구들, 자기주도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러서 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 수업이라고 하죠. 시험 보기 전날 와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중에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항상 그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이렇게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필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따로 체크해놨다가 직전 대비 때 수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집에 가는 이런 직전 대비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완전히 끝나면 학생 개인의 약점과 대응 방안을 이제 분석해주는 개별 분석표를 제시해주는 5단계가 우리 내신 시스템이에요. 요 5단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신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1번이 이제 예습이었죠. 예습,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요렇게 우리 그 내신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이런 지문이 있으면은 여기 보니까 예습, 교과서 정리하기라고 해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국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내가 요 국풀이라는 우리 틀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죠. 수업은 아직 하기 전이에요. 스스로 잘 모르겠으면은 교과서나 잡서를 찾아보고 내가 스스로 공부 정리해 보는 겁니다. 또 예습을 보면은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국풀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교과서 자기주도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핵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고 확장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들을 채우면서 저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게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우리 내신 수업하기 전에 니들이 스스로 한번 지문 한번 분석해와봐. 지문 한번 정리해와봐. 중요한 게 먼저 해와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해와요? 안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풀이라는 틀을 만든 거예요. 요걸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국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요걸 쫙 만들면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답을 하면서 자기가 분석을 해오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글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예습을 해오는 게 우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 국풀 내신 교재를 미리 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집에서 미리 분석을 어느 정도 해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떨렁떨렁 와가지고 수업만 딱 듣고 그냥 문제나 띡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예습을 했잖아요. 그럼 예습을 해오면 아이들 이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간 테스트, 그다음에 해설 수업을 하고 자기수학습 평가를 하는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주 1회 3시간 30분의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주간 테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빈칸 테스트를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문제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잘 해왔는지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요거를 이제 문자로 피드백 문자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습을 한 걸 바탕으로 선생님은 뭐예요? 수업을 하겠죠, 그렇죠? 해설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쭉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예습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뭐가 궁금했는지, 뭘 잘 모르겠는지 알고 와서 수업을 듣는 거라.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그냥 수업을 듣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그 스스로 정리를 해 와서 수업을 들으면 내가 모르고 이해 안 됐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수업이 끌고 가지는 거예요. 그 수업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 부분이 바로 교과서 분석 노트라는 바로 일종의 국풀입니다. 그래서 요 교과서 분석 노트 요거를 또 아이들 보고 하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독하고 반복하고 사고하게 하는 훈련을 요 교과서 분석 노트로 또 수업 시간에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스스로 읽고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시키고 선생님이 또 피드백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문 설명해주고 야 문제 풀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런 교과서 분석 노트 예습을이라는 국풀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든 교재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선생님의 설명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 공부는 내가 하는 거죠. 한 번 설명 들으면 100% 이해해요? 우리가 설명 3시간 동안 들으면 3시간 들은 내용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20% 정도 머리에 남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절대 그거 3시간 내용 수업한 거 소화 못합니다. 그 3시간 수업한 내용을 정말 수업 들은 걸로만 소화하려면요. 똑같은 수업을 한 3번 들어야 돼요. 똑같은 수업을 한 3번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한 67%. 반드시 이런 교과서 분석 노트 같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지 수업만 듣는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자기주도 코칭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문제보감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문제 50문제, 심화 문제 50문제가 있거든요. 기본 문제 50문제를 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푸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오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쭉 한 수업 시간 중에 끝에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문제보감을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그럼 선생님은 뭐하니? 애들 문제 풀 때 선생님은 뭐해? 그 1시간 반 동안 선생님 뭐하냐? 선생님은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생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자기주도 학습 예습을 잘 했는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선생님이 정해준 범위까지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학원에서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예, 학원은 국풀 내신 교재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점수라든지 문제보감, 문제 오답 같은 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쭉 선생님이 하면서 구두 테스트를 실시해요. 어느 정도의 얘가 이해력인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의응답까지 하는 요게 자기주도 학습 평가 시간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면서 1번 진도 계획에 맞게 얘가 내신을 끌고 가고 있냐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 수업하면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예, 선생님 혼자 수업하면 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진도 계획에 맞게 네가 이 내신을 끌고 가고 있느냐. 두 번째, 네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네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이 아이가 중심이 돼서 내신을 설계하고 끌고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중2부터. 중1은 현재 내신이 없으니까. 자, 요렇게 훈련을 해놔야 얘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 내신 이제 한 달 반 남았어.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꾸 강조하지만요. 내신 대비의 중심은 나예요. 나.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수업 듣고 스타 강사 수업 듣고 그 선생님이 주는 문제 풀었더니 1등급 나왔네? 지금 현재 상대평가에서 내신 1등급은 반에서 1등입니다. 스타 강사 수업 막 들으러 가면은 우리 학교 애들이 한 100명 앉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 애들 100명 앉아 있는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 1등급이에요. 두세 명이. 나머지 97, 8명은요. 2, 3, 4, 5, 6, 7, 8등급입니다. 예. 그 똑같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1등급, 누구는 8등급. 네. 내가 하는 거 내가.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습을 해와요, 애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주간 테스트, 해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미진해. 주간 테스트를 못 본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주도가 안 된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간 테스트 미통과한 아이들은 주로 수업 끝나고 1시간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숙제를 마저 하고 재시험을 보고 귀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70점 미만은 1시간 남아서 1시간 후에 재시험 후에 귀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 반 수업이니까 4시간 반 정도 있는 거네. 요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 얘가. 왜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주중에 따로 불러서 자기주도 학습을 끝내게 하고 또는 빈칸 테스트 같은 걸 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알려주면서 주중에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이 요걸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신 대비 때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클리닉의 목적은요. 당장 이번 시험에 100점 이것도 목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스스로 설계하고 끌고 가는 거. 내신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 예. 완벽하게 끌고 가는 거. 이렇게 하면 내신 성적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달달달달달달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화를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왜 이걸 너가 못하고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런 어떤 상담. 이게 중요한 것이 막 콕콕콕 지식으로 막 입력하는 거는요. 지식이라는 건 말이죠.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습득할 수가 있어요. 문법 어려워요? 특강 듣고 인강 듣고 채우는 거 쉬워요. 근데 그 문법 문제에서 고난도 문법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독해라든지 그 사고가 돼 있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접근을 못 해요. 결국 나중에 문법 지식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이른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푸게 되는 거지, 그 지식 하나 없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수능 1, 2, 3등급 정도 맞는 아이들, 이런 애들, 내신 1, 2, 3등급 정도 맞는 아이들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 있는데 그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내고 판단하는 능력의 영역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상위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등급은요. 3, 4등급이에요. 1, 2등급까지 진입을 하려면은 이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어차피 쌓여져 그거는. 예. 맨날 학원에서 수업하고 뭐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런 게 다 지식 수업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 반드시 해와야 돼, 이거를. 안 해오면은 그냥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그냥 문제나 푸는 다른 학원 가야죠.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수업 듣고 집에서 인강 들어 그냥 똑같잖아. EBS 인강 들어, EBS 인강 듣고 그냥 문제나 풀어. 이렇게 시중에 나온 문제 하나 문제 풀어. 뭐가 다르니? 뭐가 달라 그게? 그렇게 그냥 하면 좋니?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죠. 자기수학습 평가를 하죠. 부족하면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신 대비를 우리가 할 겁니다. 예. 다르죠? 우리밖에 달라요. 그 다음에 직전 대비 수업. 예. 시험 전날에는 출제 포인트. 예.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필기네요. 그 다음에 구두 테스트. 요 직전 대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전 대비 때는 일단 최종적으로 뭐가 출제될지 또는 학습 활동의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쭉 찝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 최종 정리를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그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얘들아 필기 열심히 해야 돼. 저는 항상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필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저는 이제 한번 볼게 선생님이 해서 슬쩍 복사해 놓습니다. 저는. 예. 선생님 그 필기 내용을 보면은 내가 수업 안 한 건데 선생님 독자적으로 수업한 내용이 있어. 그럼 제가 그걸 따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다가 직전 대비 수업 때,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인데 출제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하면은 아이들이 시험 전날 와서 저 내용도 있었네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는 이제 테스트를 봐서 구두 테스트, 말로 물어보고 완벽하게 암기됐을 때 보내는 이런 식의 직전 대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수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아이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출제 최종 정리 중요하고 필기도 중요하고 요 구두 테스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교과서 옆에 있는 귀퉁이에 나와 있는 어휘 하나, 밑에 조그만 글씨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선생님이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얘가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성적을 이제 완결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그 다음에 직전 대비까지 해서 아이들을 이제 시험장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시험 성적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험 성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험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분석표, 개별 내신 분석, 개인별 약점과 그 대응 방안의 분석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험 보고
시험 당일날은 이제 상담 전화를 할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분석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의 어떤 그 학교 내신 성적표 뭐 난이도 1등급 컷, 오답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학생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쭉 점검한 요 내용을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이제 반영을 해서 다음 기말고사 때는 이 아이가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치 요걸 반영해야 되겠구나를 따로 체크해 놓는 겁니다. 이 분석표까지 제공하는 게 바로 우리 내신 대비 전체 5단계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파랑문해원의 이제 그 학습 철학, 그 다음에 기파랑문해원의 내신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면은, 기파랑문해원만의 이제 내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국풀학습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정독하고 반복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문해력이 향상된다. 그것이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그냥 3번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학은 답을 찾기 위해서 뭐 해요? 풀이 과정이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수학은. 근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국어는 감으로 풀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풀이라는 그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국풀이라는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학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발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수학도 풀이 과정을 자발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풀이 과정 써야 답이 나오니까 쓰는 거잖아요. 풀이 과정을 안 쓸 수 있으면 수학도 그냥 쓱 보면서 답이 그냥 3번 0 같은데 0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예? 예. 그런데 우리 국어는 이 풀이 과정이란 국풀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정독, 반복, 사고 훈련을 해서 얘를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학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원을 안 다녀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시중에 문해력 문제집 그냥 문제 풀고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지문을 요약시키라고 했잖아요. 그 지문을 요약하라 이거야. 그 지문을 그냥 문제 푸는 거는 그냥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풀면 되잖아요. 왜 요약을 해? 왜? 정독과 반복과 사고 훈련을 시키려고 요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방법을. 이게 국풀학습법입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된 게 우리 기파랑 내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파랑 문해원에서는 내신 학습을 일단 자기가 설계해야 됩니다. 자기수 학습.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설계하는 그 내 설계 속에서 양념으로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런 것들의 내용이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학원 선생님의 수업이 메인이고 내가 거기에 양념으로 들어가면은 그 치열한 고등학교 내신 경쟁에서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런 그런 그 내신 고등학교 치열한 내신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란 이 기간 내신할 수 있는 그 8번의 그 내신 그 찬스는 정말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때 내가 내신을 스스로 설계하는 이 훈련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고등학교 내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설사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 내공이 수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기파랑문해원의 이 내신은요. 중학교 그 내신 그거는 혼자 해도 다 90점 100점 나와요. 중학교 내신에서 90점 이상 아이들이요. 한 25% 30% 됩니다. 그 25% 30%를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하면은 4등급. 그러니까 99점이 1등급이고요. 97점이 2등급이고요. 94점이 3등급이고요. 91점이 4등급입니다. 99점 받아야 1등급 나와요. 고등학교 때.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 내신을 잘 보는 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휴원이 안 돼요. 예, 휴원 못 합니다. 지금 고등 내신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네, 요게 기파랑문예원의 내신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기파랑문예원을 뭐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국어라는 과목, 문해력이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하구나. 내신은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좀 도움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